연구윤리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한국 연구자들이 와셋, 오믹스가 주관한 부실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소위 페이크 저널이라고 얘기되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부실학술 활동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부실학술 활동이란 부실학술 행사에 참가하거나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학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실학술 활동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논문 편수 등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매몰되어 온 연구 성과 제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양적 지표가 채용, 승진, 포상 등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다 보니 연구자들이 퍼블리시와 페이리시, 즉 출판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연구자의 부담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허위 임팩트 팩터나 저렴한 논문 게재료, 단시간 내 동료 심사와 출판 등을 미끼로 연구자들을 현혹하는 의심스러운 학술 단체와 출판사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술 생태계를 위협하고 학계 전반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부실 학술 활동은 연구 성과를 쉽게 얻고자 빠른 심사를 보장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려는 연구자의 그릇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실 학술지인지 모르고 투고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학계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신진 연구자들에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진 연구자분들은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나 참여하고자 하는 학술대회가 정상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세심하게 살펴 의도하지 않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부실 학술 활동, 그 중에서도 부실 학술지에 대한 질문 내용을 모아봤는데요. 부실 학술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간단히 부실 학술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실 학술지로 의심할 수 있는 학술지들은 대부분 출판 윤리를 따르지 않고 단지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위조 학술지입니다. 이는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학술지 이름을 사용하여 저자에게 혼동을 주는 학술지를 말합니다. 둘째, 약탈적 학술지입니다. 이는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고 출판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학술지를 말합니다. 셋째, 대량 발행 학술지입니다. SCI나 스코프스 등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학술지 한 호를 발행할 때마다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를 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작년에 A 출판사가 발행하는 저널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JCR에 색인된 것을 확인 후 투고를 했는데 이후 해당 저널이 약탈적 학술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저널이 약탈적 학술지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약탈적 학술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료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빠른 출판을 약속한다. 논문 투고 시부터 흔히 APC, 즉 Article Processing Charge라고 불리는 논문 출판 비용을 요구한다. 과장스럽게 지나친 친절을 보이며 학술대회에 초청 또는 논문 투고를 권한다입니다. 하지만 약탈적 학술지가 워낙 교묘하게 정상적인 학술지처럼 포장을 하기 때문에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구자가 신중하게 살펴 논문을 투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빨리 업적을 내고 싶은 성급한 마음에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논문을 빨리 출판해 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그 학술지가 약탈적 학술지로 의심될 만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탈적 학술지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학술지 주제에 벗어난 넓은 범위의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둘째, 저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학술지의 제목과 유사한 제목을 씁니다. 셋째, 실제 발행 장소와 달리 런던 또는 뉴욕 등과 같은 주요 대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제목에 인터내셔널, 월드,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를 자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홈페이지의 언어가 저자에 맞추어져 있으며 웹사이트에 철자나 문법적인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째, 사용된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삐뚤어져 있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째, 웹사이트에서 학술지 영향력 지수와 색인 지수를 거짓으로 주장하여 학술지의 높은 질을 과대 선전합니다. 여덟째, 원고 제출을 정식 투고 시스템이 아닌 이메일로 하도록 요청하며 빠른 출판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아홉째, 논문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출판 비용이 매우 쌉니다. 열 번째,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자기 고유 메일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포탈 등에서 제공하는 메일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했다고 해도 약탈적 학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학술지에 논문 투고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즉 키스티에서 운영하는 건전 학술활동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SCI 등재지라고 소개된 한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학술지가 약탈적 학술지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료 연구자도 해당 저널에 투고한 적이 있다고 했고, 저 역시 심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기에 의심 없이 투고했던 것인데요.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연구 부정 행위가 성립되나요? 일단 논문을 투고한 학술지가 약탈적 또는 페이크 저널이라는 점을 모르고 고의성 없이 한 것이므로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 정도가 약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도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로서 논문을 투고할 때 그 학술지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부실 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인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부실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로서의 주어진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논문을 투고할 때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실 또는 약탈적 학술지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 정상적인 학술지로 쉽게 오인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가 조금만 방심하면 곧바로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 학술지의 속임수에 넘어가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논문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논문이 철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철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중에 게재한 논문이 약탈적 학술지에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연구자의 신뢰도와 명성을 크게 실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법률을 통한 약탈적 학술지 대응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모든 법률은 국경이라는 한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률은 한국 영토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약탈적 학술지는 인도의 오믹스, 터키의 와셋 등과 같이 대개 법률이 허술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활동합니다. 미국 법원이 오믹스를 제재한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오믹스 지사가 미국에 있고
다수의 미국 연구자들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사가 없는 약탈적 학술지는 미국 법원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인도, 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약탈적 학술지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정부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논문 투고 당시 부실 학술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동료 연구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학회나 기관에 이런 약탈적 학술지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약탈적 학술지가 미국, 영국, 독일 등 연구 선진국의 지사가 있다면 해외 관련 학회에도 제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소재 학술지에 유사한 제보가 이어지면 해당 국가 정부가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논문을 투고한 학술지가 부실 학술지로 의심되어 논문 게재 철회를 요청했는데 논문이 이미 억세트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려고 하니 이미 해당 학술지에 퍼블리시 어헤드 오브 프린트로 검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탈적 학술지들은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게재 승인을 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고자의 궁금증이나 고민에 대한 문의의 정확한 답변이 아닌 다음 논문 출판 절차에 대한 안내 메일이 자동으로 먼저 오는 것입니다. 약탈적 학술지들은 한 편의 논문이라도 더 받아서 무조건 발표를 하면 자기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취소는 쉽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해당 약탈적 학술지가 이미 접수된 원고를 공개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이 된다면 다른 곳에 투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논문은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출판사의 출판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약탈적 학술지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 업체이니 국내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잡아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약탈 전월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연구리정보센터 홈페이지에도 동일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찾아보시고 연구 활동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술 논문에 부실 학술지로 판명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여러 차례 인용했습니다. 단순히 인용을 한 경우라도 혹시 연구 윤리에 저촉이 되는 걸까요? 부실 학술지인 줄 정말 모르고 그곳에 있는 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을 하였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연구윤리 위반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부실 학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 후 논문 투고나 인용을 해야 한다는 연구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비난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부실 학술지라는 것을 알면서 그 학술지의 인용 지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학술지를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연구자의 책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 것이므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학술지의 논문 투고나 인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물론 사후라도 그런 부실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동료 연구자나 해당 기관과 공유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실 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부실 학술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구윤리 관련 질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부실 학술지 문제와 관련하여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구자분들 역시 건전한 학술 활동을 위하여 이러한 부실 학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료 연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부실 학술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실 학술지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가 필요할 때 또는 제보를 할 때는 건전학술 지원 활동을 위한 종합 포털 사이트인 한국건전학술활동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